여러 곳에 현수막이 걸리니 이제 진짜 대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할까요?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두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법부가 끼어들어 판을 엎기도 하고 야밤에 후보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테러 위험이 감지되기도 하고요. 또 스물스물 부정선거 기도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 세력들의 총궐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유세를 잘하기보다 후보를 잘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대담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담대한 정세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의원님. 알겠습니까? 이게 예, 항상 하고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이트클럽에 무슨 글쎄요, 반짝반짝하긴 한데. 반짝반짝하네요. 예, 선거 운동에 여념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선거 유세차 그래서 오전에 한 바퀴 돌고 이제 되어왔습니다. 바쁜 간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첫 질문이요. 예, 요즘에 국민들이 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예, 불안해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는 희한한 경험을 최근에 여러 번 했단 말이죠. 예, 사실 작년 12월 3일도 야밤에 벌어진 쿠데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단 하루도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차례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도 뒤집었다가 예, 다시 또 뒤집어지고 하는 게 몇 번 있었고요. 예, 또 권영세 비대위가 선거를 앞두고 무너지고 예, 또 김문수 후보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는데 예,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제는 안 바뀌나 뭐 이럴 정도로 얼얼해 하는데요. 예, 이 한번 우리가 이제 오늘 대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이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 어떻게든 영구 집권에 가깝게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체제를 끌고 가겠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해서 실패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 2차 고검 예. 고등법원 재판에서 유죄가 되길 바랬지만 무죄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다시 대법원까지 예. 동원해서 파기 환송을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민심이 더 들끓는다. 예. 대법원이 도대체 제대로 자료나 보고 이 재판을 한 것이냐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안 실패하고. 되니까 실패하고 그래서 검찰과 고등법원 동원했는데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막판에 대법원까지 사법부까지 동원됐는데 거기서 도저히 민심이 이 용납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대법원의 그 고등법원 지금 파기 완성된 것을 다음 달로 미뤄버리니까 네. 마지막 남은 이제 수법이 이제 뭔가 그럴싸한 그림으로 한덕수와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했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이냐. 민주정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후보 선출 과정 전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당내에서조차 용납이 안 된 거예요. 한덕수 총리, 전 총리 뭐 한 30%에서 35% 나온다 그러고 김문수 후보는 뭐 20%에서 25, 6% 나오니까 7, 8% 한덕수가 앞서니까 후보를 바꿔야 되겠다. 그동안 해왔던 전당대회는 다 필요 없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거를 국민의힘이 치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김문수로 뒤집어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건가 보죠.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러 사법, 예. 그다음에 뭐 대형 로펌, 예. 그리고 이제 경제라고 예. 하는 몇 가지를 내세워서 조금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무산됐죠. 예. 그런데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예.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왜 예. 뭔가 이제 이 붐업을 일으켜 가지고 예. 이제 막 이 뭐라 그럽니까 두 후보가 서로 예. 막 경쟁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쫙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예. 극적인 순간에 정몽준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예. 대통령하고 예. 단일화 이루어지듯이 그렇죠. 그렇게 시너지를 확 모아서 해야 단일화인데 예. 이건 무슨
경선 가까스로 끝나자마자 단일화한다고 자꾸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네라는 생각이 갖게 된 것 같아요. 후보 교체죠.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은 예, 서로 다른 지지 계층을 갖고 있는 후보들 간에 그렇죠. 단일화를 해서 두 지지 집단, 서로 다른 두 집단이 하나로 됨으로써 총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윤석열 아바타. 하나는 한 사람은 총리, 한 사람은 장관 출신이고 그 안덕수나 김문수 모두 다 제대로 이 사과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픽한 선택한 두 사람 중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한덕수니까 그거를 가지고 단일화로 하자 그러니 이게 재미도 없어지고 시너지도 안 나타나는 나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로. 그것도 확인 안 됐지만 예. 보이는 한독수로 넘어가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서로 다른 지지 그룹은 아니지만 지지 그룹 이미 윤석열 지지 그룹 안에서 조금 더 동원력이 있게 보이는 한독수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한독수의 비교 우위가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한덕수나 김문수나 비슷한데 이게 법원에서 다시 잘못하면은 기호 2번이 없어지겠다. 없어지겠다. 네, 그렇게 근데- 돼버린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네,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져서 뭐 서로 간에 이제 논란이 되고 뭐 단일화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네, 그 야밤에 새벽에 그 원래 있던 후보를 취소시켜 버리고 그걸 갖다가 네. 1시간 동안만 새로 후보를 받아가지고 네. 할 그럼 너무나도 국민을 무시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스스로를 너무 부끄럽게 한 거죠. 예, 새벽 2시부터 3시, 3시, 4시 1시간만 예. 와서 후보 등록을 하게 아무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죠. 그렇 32개 종류의 서류를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어디서 32개의 서류를 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나 32개 준비해 놨으니까 그것만 4개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는 어차피 후보는 한덕수다라고 밀고 가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그죠? 거죠. 예? 그러니까는 벌써 이 야밤에 그 쿠데타를 켜고 야반 도주하고 야반에 이 범죄자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누가 이걸 다 기획한 것 같아요? 윤석열 뜻이겠죠. 왜 못해 그거 하면 되지. 어차피 내 지지자가 있는데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 지지자가 있는데 지금 한독수는 그래도 총리를 했으니까 내 지지를 싹 가져가서 힘이 돼줄 것 같고 김문수는 조금 덜 먹일 것 같으니까 이걸 그냥 온전히 다 끌어올 수 있는 한독수. 그러면 윤석열 기획하고 윤석열 감독 아래 벌어진 일대 활극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아니 내 밑에 총리하던 사람하고 내 밑에 장관하던 사람이 있는데 예. 총리가 낫겠다 한 거죠. 정말 참.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획자가 뻔하다면은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사표를 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빨리 도망가는 게 나은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비대위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은 비대위라는 거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잖아요. 이제 도망을 간 거고 권성동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원내대표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둘 다 권영세 의원도 살아야 되겠다. 권성동 의원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권영세 의원은 지금 빠지는 게 산다고 생각을 한 거고 권성동은 지금 버티는 게 산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둘 다 지금 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 난리를 피우고 근데 뭐 두 예. 번이 살게 하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 근데 예전에 예. 그 윤석열 예. 이번에 이제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예. 그때 국민의 입당 전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면 다 뽀개버리겠다라는 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요즘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예. 다 뽀개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도 당명은 바뀌었지만 예.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그래도 한 흐름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죠. 예. 근데 그 역사성이나 이 대표성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듯이 예. 말 한마디로 됐듯이
이 당도 뽀개고 마음대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뽀갤 수 있겠어요? 이 당이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뽀갤 수 있을까요? 정통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정통성이 네? 없다 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검찰총장을 쭉 하면서 사람은 두 종류다. 범죄자거나 범죄자가 될 사람. 네? 이 당 안에도 범죄자가 있거나 범죄자가 될 사람이니까. 정치인들 다 범죄자로 그렇죠. 준범죄자로 보는 예, 거죠. 내가 예. 언제든지 원하면은 뽀개버리고 원하는 대로 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거죠. 그게 이번 한독수 김문수의 그러니까요. 그 교체 예, 돌고 돌아 김문수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작년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내란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는 거네요. 예, 예, 내란 예, 계속해서 내란이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되다가 당 내에서 후보 내란까지 일으켜버렸잖아요. 일으켰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네. 볼 때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윤석열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당의 중심에서 계속 당권을 쥐고 가는 게 목표 같다는 말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예, 선거 날짜는 정해졌고 네. 어차피 우리 국민들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 네. 당권만 가지고 저렇게까지 싸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권만 가지고 후보를 막 뒤집는다. 그거는- 그래서 한덕수가 되면은 권성동이나 권영세 쌍권이 살아남고. 당권이 얻기가 좋고 김문수가 되면 불리하다. 좀 불리하죠. 김문수는 정치를 아니까. 그렇죠. 한덕수는 떨어지면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당권을 놓고 볼 때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긴 하겠죠.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 한덕수를 시키려고 했던 거는 음.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다. 그러니까는 사법부를 활용해서 이재명의 족소를 채우고 후보가 날아가고 1번이 없는 기호 1번이 없는 기호 2번 체제에서 한독수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면은 한독수가 정권을 잡아서 이제 무죄로 해서 윤석열이 돌아오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 짜놓고 한독수로 밀었는데 하나는 그 사법부를 동원해서 이재명 죽이는 거는 이제 무산이 됐고 그렇지만 또 하나 한독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기회까지 노려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처절한 예, 그 그러네요. 게임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당권을 먹기 위해서 후퇴했다 이렇게 그건 생각하면 너무 안 돼요. 나이브한 평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예. 거는 닭을 가는 거고 특히 대선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저 사람 당권이나 먹을 사람들이니까 하고 이렇게 밀치거나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기고 싶었던 거다. 그렇죠. 자신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든 최선이었다. 예.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겪고 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탄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중도층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예. 국민의힘 내부에 흐트러져 있는 이 마음들을 모아낼 수 있을지가 예. 또 굉장히 의문이란 말이죠. 예.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그 유세라든지 이런 동향을 보면 강한 곳에서 세를 규합하고 약한 곳으로 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강한 성을 하나 쌓고 예. 상대방을 이 중간에서 내가 강한 벽을 향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잡아먹는 것. 이게 이제 바둑에서 네. 강한 쪽에서 밀어붙여라 이런 그렇죠. 것이 있지만 또 다른 또그 바둑의 격언 중에는 나의 세력이 있는 곳에서부터 확장해 가라. 또 이런 전략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우나 고우나 지금 이제 TK를 부터 기반으로 시작해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서울이나 예. 경기도나 다른 데서 뭐 유세해도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화면에 기호 열광적으로, 2번 예. 김문수 지지자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오늘 내일 정도 쭉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로 해서 뭐 울산으로 가는 그런 경로를 지금 그리고 있고
거기서 뭐 세를 모아서 어떻게 한번 중도까지 밀고 와보겠다. 뭐 충청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을 이제 뵈면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 이제 수많은 첩보들을 정보로 잘 종합해내고 예. 그래서 좀 약간 미래에 대한 예견을 잘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요. 예.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사법부에서 난리를 피던 또는 뭐 한덕수, 김문수 뭐 단일화 둘러서 난리가 나던 이재명 후보는 예. 아랑곳 않고 전국 유세를 쭉 다녀왔단 말이죠 예. 그동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방탄복 입고 다니시나요 지금? 예. 예,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수준의 테러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테러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집단적인 테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로운 늑대라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이 예, 그 이제 어느 조직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판이 졌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제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애로운 늑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애로운 늑대의 예.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꽤 여러 곳에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첩보가 예, 많이 그런 들어오나요? 첩보.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각 2건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 며칠 전에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라도 우리가 좀 모여야 되겠다 해서 예. 좀 책임 있는 사람들, 뭐 상황실장, 유세본부장 그리고 뭐 전략본부장 해서 여러 명이 모였어요. 김민석 수석이랑 여러 명이 모여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 경찰을 주력으로 우리가 좀 경호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실장 임호선 사무부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 두 분 다 경찰청의 청장 출신들입니다. 예. 두 사람을 안전실장, 안전부실장으로 이제 유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러 대응 위원회를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러 대응 위원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속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테러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유세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선거 초반에 또 유세를 안 한다. 예. 또 후보가 모습을 안 보인다 하면은 뭐 배불렀냐 뭐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뭐 다 이겼다 그러느냐. 그렇죠. 막 이렇게. 그리고 예. 그게 바로 테러 위협을 계속 퍼뜨리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소극화시키고 안 네, 나오게 하려고. 상대방의 발목을 예. 잡기 위한.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오프라인이라 그러잖아요. 예. 유세에서 각 거점별로 유세는 유세대로 하되 돼. 또 온라인 정책 간담회도 많이 잘 배합을 하는 그런 그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될지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제 유세장을 우리 후보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건물 3층에서부터 몇 층까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 우리가 그 테러의 그 위해 지점으로 보고 그런 데다도 좀 이제 경찰청 경호 지원해 주는 분들께 이제 이러이러한 건물에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경찰도 또 그런 데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또 미리 또 본인들이 알아서 지점을 선정해서 가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후보의 안전이 지금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뭐 밤에도 문자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유세를 중단하라는 문자가 제일 많이 오는데 거기 댓글에 유세를 중단하기는 참 갈등적인 상황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댓글에 달리는 것도 보면 이제 그만 다니시고 예. 텔레비전에만 하시라 뭐 이런 분들도 예. 많이 계시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 기간 중에 총을 귀에 맞았고 맞았죠. 예, 일본의 아베 전 총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제권총, 맞고 예, 죽었잖아요. 사제권총으로 예,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그 그래서. 불행한 일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들고 아니죠. 또 우리나라가 사제총 얘기는 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또 한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예. 권총이나 여러 가지 그 고철 예. 수입하는데 숨겨가지고 들어온다.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미 그런 권총들은 꽤 있다. 있다. 마약 범죄 등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렇게 2.3kg짜리 그 사거리를 가진 저격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2.3kg면 길이가 1.7m 정도 돼요. 어휴. 그러면 이제 한번 설치해놓고 거의 움직이진 못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에다가 싣고 오는 과정에서 0점 조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저격총이 굉장히 정밀 무기입니다. 그냥 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다시 0점을 맞춰서 쏘고 나오면 훈련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첩보 자체의 어떤 그 신빙성은 낮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가 됐든 간에 그 후보님에 대한 그 위해, 협박 제보는 늘어나고 있고 저한테도 직접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국민들이 네. 많이 불안해하니까 예. 잘 대응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예, 부정선거 가능성이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윤석열, 황교안 등이 입만 열면 부정선거 이야기를 예. 해서 우리가 사실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 이제 거꾸로 그들이 벌일 수도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지난 그 12월 3일 내란 당시에 예. 군인들이 예. 선관위에 난입해가지고 예. 선관위 서버에 손을 대고 또 사진 찍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능성 그냥 농담으로 웃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 부정선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12월 3일 네. 가장 먼저 움직인 부대가 방첩사와 정보사인데 네. 그 부대가 국회에 다른 특전사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청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침투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사에서 그 서버에 사진을 촬영한 사람 예. 두 장교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대령이고 하나는 소령이고.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찍어서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이쪽 전문가들이 보고 무언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방첩사에게 지시를 해서 빨리 가서 거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전문가들이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방첩사에서 지시가 갔었고 실제로 방첩사의 뭐 대령이 그 대검의 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과장 검사입니다. 네. 예, 부장검사입니다. 검사한테 곧 출동 지시를 했고 그 부장검사가 그 밑에 있는 또 검사한테 가보라고 했던 그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 허모 그 부장검사입니다. 허모 부장검사가 박모 검사한테 지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 있는데 예. 그것이 지금은 이제 안보정보조사국으로 이름은 바꿨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포렌식 전문 팀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거기 처장한테도 과학정보처장한테도 지시가 내려가서 당신도 빨리 선관위에 가라. 지금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어떤 식으로든 탈취하려고 했고 어떤 식으로든지 오염시키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예. 그럼 그게 좌절되고 끝난 거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의심하는 것은 2003년 6월부터 23년 예.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예, 정확히 말하면 9월 17일인가까지 국가정보원 과학차장실에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안전진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싹 들여봤어요. 아이고. 거기에 뭐 패스워드부터 해서 시스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파이어월까지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패스워드만 받은 게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관리들이 쓰는 컴퓨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일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있고 하나는 연결되지 않은 인트라넷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하고 연결된 예.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하고 연결된 컴퓨터는 손 안 대고 이 직원들이 쓰는 개인 예. PC하고 그 중앙 서버까지 다 들여다봤다 하는 거고 이때
이제 말하기로는 보안 도구, 그러니까 보안 도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76종을 이 깔아놨거든요. 예. 그 76종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76개만 깔았다는 게 아니에요. 보안 도구의 종류가 76개를 깔아놨다라고 했는데 지난 10월 11월에 제가 국정원 3차장을 불렀어요. 과학 담당 차장을 예. 불러서 그때 당신들이 깔아놓은 이 그 보안 툴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해킹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킹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냐. 그걸 다 제거했느냐. 예. 근데 제거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완전히 제거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섭냐면은 이 총선은 예. 250개의 지역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역구에서. 그 별로 해서 개표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잘해봤자 한 20만 표도 안 돼요. 예. 다 합쳐봐야 10한 3, 4만 표밖에 안 돼요. 예. 그 자리에서 현물이 다 보이죠. 다 세서 확인하고 도장 찍어서 중앙선거관리에다 보고하고 언론사도 가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 동투표소별로 온 표를. 근데 이거는 전국 단위 선거고 그렇죠. 기호 1번, 2번에서 하나로 1,600만 표, 뭐 1,700만 표가 그렇죠. 모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아지는 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이 총선은 다 나눠져 있어 그 선거관리위원회, 뭐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면 그렇죠. 예. 부평구 갑 출마자 두 사람, 부평구 을 출마자 두 사람에서 그 자리에서 서로 감찰하고. 참관이 뭐 그래서 끝나고 예. 끝나요. 이게 중앙에 뭐 제가 수가 7만 없죠. 예. 7만 1,500표로 당선됐다 그러면은 7만 1,000표든 7만 2,000표든 상관없어요. 상대부가 5만 2천 표냐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 끝난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이게 5만 편지, 7만 편지 중앙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집계에 합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그 실시간별로 계속 예. 자막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느냐, 그렇네요. 신뢰성이 있느냐, 예. 이거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손을 대놓으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정보사에 있는 고모 대령하고 소령이 가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예. 로트 넘버랑 이런 거, 뭐 사전 투표 뭐 이런 것도 하나 찍고 뭐 제외 등록, 제외 등록 우리 국민도 찍고 뭐 이렇게 다 찍었는데 예. 이 시스템과 로트 넘버만 봐도 예. 외부에서 침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서버를 두 번 손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9월 달까지 한 번 손댔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그 대대적으로 손본 거죠. 그러고 나서 2024년 1월에 또 손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년 4월 총선 앞두고, 그래서 2023년 때는 뭐 70% 정도 뭐 신뢰도가 있고 뭐 작년 1월 달 두 번 봤을 땐 90%, 95% 신뢰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말하면 5에서 10% 신뢰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방첩사 정보사가 찍어간 거. 예. 이러한 그 선거 집계 과정에서의 기계적인 컴퓨터 운영 체계상의 부정선거.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2023년 10월 9일에 이들이 이 선관위 서버 그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에는 예를 들면 2번 표가 1번 표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아, 지금 우리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1번 표가 2번 표로 바꿔서 집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더 끔찍한 문제가 얘기네요. 뭐냐면 이거는 예. 지금 인수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표를 인수위가 있으면 두 달 동안 예. 취임하기 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그래서 참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12월 3일 이 새벽에 밤에 이 방첩사나 이 정보사가 가서 찍은 그 시스템 체계도에 외부에서 또 별도로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모종에 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가능성은 이렇게 그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비롯한 집계, 합산, 전송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정말 두려운 거고. 두 번째 부정선거는 역시 댓글 공작과 흑색 선전이죠. 그렇겠네요. 네. 예. 이 점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 아직 이제 그 선거 후보 등록하기도 전에 예. 그 상황실에 고모 예.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덕수 씨하고 가까이 있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 출신 가서 뭐 상황실을 운영한다더라 혹은 상황 일을 본다더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다 국내 파트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오늘 또 나온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 약 120개 이상의 단톡방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그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 국가정보원의 그 대공 수사국 예. 지금은 이제 안보정보조사국인데 이들과 연결된 모종의 댓글이라든지 흑색 선전 가능성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출신이 예. 황모 박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저쪽 캠프에 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보를 지금 받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가 그 동안에 아주 정상적으로 상황이 잘 유지돼 왔으면 이런 걱정을 덜 할 텐데 예. 쿠데타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내란이었고 예. 그다음에 헌재가 길어지면서 또 엄청나게 불안했고 예. 사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뭐 대선 한 달 앞두고 막 개입을 해가지고 대법에서 난리를 피고 그러더니 또 후보를 바꾸겠다고 또 야밤에 일이 벌어지고 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 지지율이 아무리 높게 나오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안심이 안 되고 다들 안심이 안 불안해하고 돼요. 있는데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은 예. 이게 이제 결국 어찌 보면 선거를 그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일이니까 그걸 잘 지키는 게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우리 당의 상황실에서는 이제 투개표 참관인 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별도의 거의 독자적인 집계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진짜. 그리고 끝난 게 아니다. 지난번처럼 0.73% 예. 27만 표 차이로 끝났는데 미개봉 투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말이 있어요. 53만 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투개표까지 보고 개표 참관인 보고 현장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그 선거 상황실 개표 상황실로 보냄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 합산 과정과 우리는 의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세한 차이면은 굉장히 겁납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뭐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꼭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말씀하신데 정말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우리 그 박 의원님 표정이 네. 한참 이기고 있는 그 캠프의 그 운동원 표정이 아니고 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면 웃는데 이런 걱정이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좀 막아달라는 당부드리고요. 예. 그 조희대 청문회 얘기 좀 잠깐 한번 묻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나왔죠 오늘. 예, 이 뭐 사실 이제 깜짝 놀랐는데 국회에서 이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 예. 이 어떤 분들은 대법원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예. 대법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입법부가 예. 불러다가 막 이렇게 청문한 게 맞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을 예. 수 있죠. 저희는 그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재판이나 판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도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권능이나 권한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번 건은 어떻게 그 주심
대법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부에서 이걸 끌고 가는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소부면은 박모 대법관이 이걸 끌고 가는데 실제로 그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또 그 박모 재판관이고 대법관이 아니라 오모 대법관인데 예. 이 소부로 가면은 시간을 끌 것 같고 음. 또 무죄를 그냥 인정 그대로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은 피고한테 가장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소부에서 이거 착수하려고 하니까 바로 전원 합의체를 끌고 가버렸잖아요. 예. 그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있죠. 거다라고 그리고 보는 거죠. 이분이 어떻게 이틀 만에 그것도 12시간도 안 돼서 그 7만 페이지를 다 봅니까? 근데 7만 페이지를 다 봤단 말은 이제 안 해요. 뭐 서류를 꼭 다 보고 선고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안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봤는데 예. 도대체 로그인이라도 제대로 했느냐. 그조차도 대답을 안 하죠. 로그인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듣기로는 몇몇 재판관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거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랬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친구 서모 변호사가 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사법부 네. 특히 대법을 중심으로 한 핵심 사법부에서 핵심에 이 관통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지칭해서 이제 성골. 성골이 있어요. 예. 성골이 있는데 이제 이 성골이 뭐냐면은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의 금호 법학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맨날 무슨 우리 법 연구회인가 네, 맨날 그거 그러죠. 요구하니까 네, 저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호 법학회 네. 그래서 경북고 그다음에 경북고. 서울법대 특히, 이렇게 연결되고 이 서모 변호사가 이 금호 예. 법학회의 총무예요. 총무고 총무고 4년 후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4년 후배예요. 후배고 김현장이고 김현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예. 그 윤석열의 5인방 예. 뭐 남기춘이 누구니 예. 이 중에 한 명인데 79학번 서울대 79학번 법대 동기들이에요. 아.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이 그룹에서 김주연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좀 2, 3년 선배죠. 김주연 전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데려와서 활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그 윤석열, 남기춘, 뭐 서석호 등 이 사람들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게 조희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그 재판에서의 일종의 사법 농단을 한 거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다른 그 대법관도 동의한다. 동의 안 했잖아요. 한은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한다 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법리만 따진 게 아니에요. 예. 절차 자체를. 절차 자체가 틀렸다.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과 판결에 이르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안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대법관님들의 권위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형식 절차가 틀리면은 그 모든 내용의 정당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또이 법률 체계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4월 4일 날 예. 판결 결정문을 보아도 예.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절차.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사건을 판결로 이르기까지의 제대로 절차를 지켰냐 못 지켰냐. 그래서 이걸 각하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쭉 훑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각하가 아니라 이거는 심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밝혔지요. 그걸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번 대법 판결은 그런 면에서 보면 형식 절차에서 완전히 못 밝히고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런 거를 청문회를 통해서 좀 밝혀보자고 하는데 불출석을 하겠다 이런 예, 것이죠. 불출석했죠.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 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예. 우리 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예. 헌법 84조에 예. 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일반 국민들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이 소추가 예. 우린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예. 대통령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 더 이상 이제 형사상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예.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종의 대통령 특권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원래 그 공소만을 원한 그 제기를 의미하느냐 예. 아니면은 원래 받고 있던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예. 이번에 난리가 나면서 그렇죠. 고민하게 된 거예요. 예.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아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문제가 이 또 논란될 것 부분에 같은데. 대해서는 네. 소추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소추. 소 예.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예. 하는 거고 그 제기한 것을 계속해서 재판한다가 예. 추. 추. 그러니까 이제 소와 추가 네. 중단된다라는 뜻이다. 재판도 중단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예, 거네요. 그것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뭐 많은 다수가 거의 절대 다수가 소추. 그래서 소하고 추가 하나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 추는 재판을 하는 것. 이 둘 다 정지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절대 다수설인데 어디나 또 소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분들의 이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후보님이 그 유죄를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파기환송은 돼 있지만 3년 동안 네. 이미 그 대선에 패배한 분을 모든 종류의 법이나 이걸로 다 묶어가지고 재판을 기소를 5개를 하고 재판을 월수금으로 진행해서 얼마나 지금 3년을 속된 말로 탈탈 털었잖아요. 그랬죠. 그 홍준표 씨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 이렇게 털어서 안 나오면 부끄러운 줄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그러다가 안 되니까 무죄를 줘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검사들이 시간을 끕니다. 예. 왜? 월수금 법정이 나오게 해가지고 다른 활동을 못하도록. 못하게 막고. 네.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 가둬둔다. 이건 법정 연금이다. 그래놓고 한두 번이라도 안 나오면 바로 뭐 구속시켜 버릴 듯이 재판할 것처럼. 구인장 보내고. 네, 예. 구인장 보내고 윽박지르고 겁을 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세월을 3년을 보내와서 아직까지 유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에도 없는 거죠. 불구하고 예. 끝까지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예. 그 소추의 문제는 그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부분적으로 가능성은 뭐 예.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으나. 예. 그러나 헌법의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돼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아니다. 이게 1987년 직선제 때 만들었던 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쭈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건 이제 이 다른 분보다도 우리 박 의원님은 예. 또 이 좀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예. 꼭 이거 늘 이제 궁금해하는 예. 건데 예. 최근에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미국의 우방이라는 나라들의 선거의 기류에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서 예. 뭐냐면 지난달에 있던 캐나다 총선에서 예. 캐나당 이 자유당이 예. 많이 밀리다가 아무튼 보수당을 누리고 승리했어요. 예. 예. 또 올해 이번 달 5월 3일 날은 호주에서 예. 또 이렇게 많이 밀리던 노동당이 예. 또 이제 보수 야당을 누르고 승리했는데 예. 두 당 승리한 당들의 특징이 예. 그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 대해서 예. 맞서 싸우겠다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선포한 후보들이 예. 당선됐거든요.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캐나다나 호주는 예. 이거 미국하고는 뭐 정말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 예. 우방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두 나라가 예. 대선 후보들이 반미기치를 든 사람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예.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이르기까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우리한테도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이재명 후보가 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 그 두 나라 선거를 보면서 당연히 들게 돼 있잖아요. 예, 의문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면. 지난번에 이제 처음 이제 김창의 예, 창 예. 출연해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예, 한번 보느냐 말씀해 말씀하실 주셨죠. 때 겁먹지 말자. 네, 겁먹지 말자. 쫄지 말자. 눈 똑바로 뜨자. 예, 예. 졸지 말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심정으로 호랑이 정말 잔등에 딱 붙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살 길을 찾으면 길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다음에 영국, 예.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예요. 그렇죠.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파이브 하는.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는 뭐냐면 전 세계에 예. 지구가 있으면은 미국이 여기 있고 영국이 있고 가운데 호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8시간씩 24시간 전 세계를 감시하는 위성을 그러니까요. 통합 관리하고 위성만 통합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감청망까지 다 그렇죠. 통합 관리하는 전 거예요. 세계 그 도감청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다 쥐고 연동돼 있고. 있어요. 예. 그런 나라들. 그래서 어디서 미사일 나온다 그러면 어느 쪽에 먼저 레이더가 작동돼서 뭐 콜로라도에다가 연결을 해서 뭐 중부 사령부가 대응하고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가 가장 뗄래야 탄탄한데 뗄 수 없는 뗄 관계들. 없어요. 예. 그 중에서 캐나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호주는 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예.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 지금 아들이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이거예요. 예, 이었는데. 예, 그 트리도 총리가 워낙 그 아버지부터 쭉 내려온 부정부패 재단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선거였는데 막판에 막판에. 한 10일 만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 트럼프가 캐나다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51번째 51번째 주다. 주를 만들겠다니까. 그래서 캐나다 사람은 이제 미국에 안 간답니다. 안 그러니까요. 가고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나무라든지 그렇죠. 뭐 전력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안 하겠다. 예?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인구는 한 3,7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캐나다에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호주.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어떤 쪽이었냐면은 그동안 친중 정권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조금 유화적이었다가 중국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친미 성향의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친미 성향으로 바꿨는데 다시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으로 또 바뀐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바이든이 동맹 우선으로 해가지고 가까스로 촘촘하게 다시 만들어놓은 거. 묶어놨는데 예. 이 세계 체제를 예. 근데 이게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왜? 트럼프가 동맹이고 뭐고 사정없이 패니까 패고 그냥 막 다 수탈하겠다고. 내 나라 그러니까, 그리고 예. 동맹부터 먼저 협상을 해야 되겠다고 가까운 했지 사람부터 더 않습니까?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덕수가 여기에 얼른 편성을 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대통령 대통령 후보 하려고 나려고 했죠. 예. 했는데 잘 안 안 된 됐죠. 거죠. 예.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음. 협의 컨설테이션 협의는 해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말아라. 네. 그런 전략이 맞은 거예요. 미국이 중국하고 결국은 관세 전쟁에서 115%씩 다운시켜 가지고 지금 15%씩만 먹이자, 뭐 20%씩만 먹이자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체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미국은 예. 미국은 국제 분업 체계에서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우주 산업과 뭐 야후 뭐 메타 이런 쪽으로는 아주 발달해 있죠. 엔비디아 뭐 이렇게 AI 세계 최고입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 몇 가지 분야를 제어하고는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정말 기저귀부터 비행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다 만들잖아요. 그러죠. 네. 그거를 못 해요, 미국은. 근데 중국도 이걸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니까 쉽게 이길 것 같으니까 못 이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호주대로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히토리도 그렇고 뭐 철광석부터 석탄부터 뭐 전력까지 그다음에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호주가 중심이라고 봐도 돼요.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동맹을 홀대하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예. 앞으로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미국하고 경제협력 그다음에 뭐 LNG 가스도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정말 사업성이 있다면 그거 왜 안 하겠느냐.
또 미국에서 나오는 원유도 우리가 왜 수입 못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것은 국익 중심의 대등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되 네. 그렇게 불합리하게 막 수탈식으로 관세 높이려 그건 안 들고 되죠. 막 이런 것에도 당당하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예.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예. 있는 그런 리더십이다. 예. 고개 숙인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고개 숙여서 다 아, 근데 이겨낸다 요번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인 정부들은 다 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안 돼요. 아이 형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면 단이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시대 흐름이 예, 안 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예, 미국한테 할 말은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마치려 하는데요. 예.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아주 편하게 정리를 감사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못 들어드려가지고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예. 그 박선은 TV 예. 그 50만 구독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동안 아직 못 만드셨죠? 못 만들어서 그거- 48만 8천 그거 명입니다. 30초 멘트 드릴게요. 그건 말씀하십시오. 예, 박선원 TV 와서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봐주셨고 꼭 5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김창현의 창에서 많이 밀어주십시오.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예. 박선원 TV 많이 밀어주십시오. 예,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일도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뜻이지요. 오로지 그것은 허구와 상상 그리고 미신의 세계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혼의 자식을 두고 이리 꼬고 저리 꼬아대는 막장 드라마도 여기에 비교하면 세 발에 필요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불발되었으나 사법부와에 대한 이 개혁의 조치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는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에 대한 위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